저는 올해 57세 김정희라고 합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죠.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고요. 남편 이상호는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 남편과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사실 요즘 많이 무료했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TV만 보고,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이런 게 중년 부부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했고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러고는 나가버렸죠. 저는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리대가 떨어진 거예요. 마침 편의점에서 사야 할 게 몇 개 더 있었어요. 우유도 떨어졌고 라면도 없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나가기로 했죠. 어차피 집 바로 앞 편의점이니까. 가디건 하나 걸치고 슬리퍼 신고 나갔어요.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갔는데요. 평소에는 젊은 여자 알바생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정도 되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계산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아는 사람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거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계산대에 앉아 있던 남자, 바로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박민준이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항상 민준이는 정말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연봉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고, 차도 수입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 박민주는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남편도 민준 씨도 모르죠.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1985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매일 아침 7시 15분 버스를 타고 등교했었는데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박민준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같은 버스 타는 학생이구나 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항상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소설책도 읽고 영어 원서도 읽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를 보게 됐어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부터 그가 나타날 때까지 두근두근했어요. 버스에서도 몰래 훔쳐보고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냥 좋아하기만 했었거든요.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그를 보는 게 제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그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마 재수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버스 타는 시간이 심심해졌죠. 매일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왠지 허전하고 아쉬웠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갔어요. 민준 씨는 명문대에 들어갔고 저는 전문대를 갔어요. 그 후로는 완전히 잊고 살았죠. 대학 가서 다른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남편의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내 대학 동기 민준이야. 남편이 소개해줬을 때
심장이 멎을 뻔했거든요. 세상이 정말 좁구나 싶었죠. 그때 민준 씨도 저를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거든요. 어차피 그는 저를 기억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같은 버스 탔던 학생 중 하나였을 테니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친구로만 지내왔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요. 부부 모임에서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항상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옛날 감정이 다시 생길까봐 무서웠거든요. 첫사랑이라는 게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최대한 대화를 안 하려고 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시 남편이 눈치챌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 밤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30년 만에 단둘이 만남.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희 씨,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저도 당황해서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뻔히 보이는 걸 왜 묻고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상호는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호는 제 남편이에요. 아니요, 아직은.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취한 아저씨가 맥주를 사러 온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필요한 것들을 대충 집어들고 계산을 했어요. 생리대, 우유, 라면.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민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뭔가를 써서 건네줬어요. 휴대폰 번호였어요. 집에 와서 그 종이를 보니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받은 첫사랑의 전화번호. 가슴이 이상하게 뛰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 그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까?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편의점에서 마주친 그 순간, 그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면서 말하더라고요. 어제 민준이랑 술 마시려고 했는데 요즘 연락이 잘 안 닿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왜요? 바쁜가 봐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죠. 글쎄, 예전 같지 않아. 뭔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 씨가 왜 남편을 피하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요즘 승진 때문에 바쁜가 보지. 승진, 민준 씨가. 응.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한다고 했잖아. 이게 뭔 소리죠? 민준 씨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승진은 무슨 승진이에요? 정말요?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술 마시면서 그러던데. 올해 안에 이사 승진 확정이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어제는 왜 연락이 안 됐대요?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 아마 바빴겠지.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만난 정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단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세요. 진짜 대박 반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내용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30년 만에 단둘이 만나는 자리. 가슴이 계속 떨렸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도 한참 고민했어요. 너무 신경 쓴 티 나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고 가기도 그렇고, 결국 평상시 입던 깔끔한 니트를 입고 갔어요. 민준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죠. 커피 드실 거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희 씨, 어제 일, 상호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걱정돼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50대 중반 남자가 눈물을 보이다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민준 씨의 첫 마디였어요. 2년 전에 영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친구가. 그 후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럼 승진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거짓말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이력서를 넣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지, 왜 남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는지. 아내는 모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직은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서요. 하지만 곧 바닥이 날 것 같아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느껴졌어요. 2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해왔다니. 상호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해요? 그동안 잘 나가는 친구 행세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취업 사이트를 뒤지거나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연기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정희 씨, 갑자기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네. 뭘 기억하라는 건지 순간 당황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버스 타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항상 책을 읽고 있던 여학생. 30년 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도 매일 당신을 봤어요. 고백하고 나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네, 사실 좋아했어요. 드디어 30년 만에 털어놓은 첫사랑 고백.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쿵 했어요. 정말요? 네, 말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매일 당신이 어느 자리에 앉을지 기대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을지 궁금했고요. 세상에 서로 좋아했었다니.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잠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내의 현실로 돌아왔죠. 지금은 둘 다 기혼자고
저는 그의 친구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제 친구의 신부였는데, 그리고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 버스에 여학생이 맞나 싶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었잖아요. 그렇긴 했죠. 사람은 많이 변하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목소리 그대로예요.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그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내도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고, 집도 대출이 남아있고, 정말 진퇴양난인 상황이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부담드렸어요. 상호에게는 정말 말하지 마세요. 그가 또다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니. 그런데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요. 특히 승진 거짓말은 더 이상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할까요? 혹시 다른 업종은 생각해 보셨어요? 창업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생각해봤죠. 하지만 자본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30년간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현실은 냉혹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날 이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이 민준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요즘 민준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이사 승진 때문에 업무가 많은가 봐. 남편의 서운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의 약속도 있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한테 깜짝 선물을 줄 거야. 뭔 선물요? 승진 축하 선물. 오늘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다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준 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인데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회사 후배가 그러던데. 확실하대. 정식 발령 났다고. 뭔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았어요. 아니면 민준 씨가 거짓말을 더 크게 만든 건가? 그냥 전화로 축하 인사드리는 게 어때요? 제가 만류해 봤지만 아니야. 직접 가서 축하해줘야지. 30년 친구인데 이런 날 안 찾아가면 되겠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급하게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저 정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뭔 일이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민준 씨한테 가고 있어요. 네. 왜요? 승진 축하하러 간대요. 이사로 승진했다고 들었다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게, 민준 씨, 혹시 거짓말 더 크게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후배가 자꾸 물어봐서 그냥 승진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역시 그랬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였죠. 지금 어디 계세요? 남편이 집으로 갈 텐데. 편의점이에요.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집에 가서 상황을 모면해 봐야죠.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회사에 있다고 하거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민준 씨가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까? 1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민준 씨 집에 갔다 왔어. 네. 어떠셨어? 이상해.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가?
승진 축하한다고 했더니 뭔 소리냐고 하더라. 심장이 쿵했어요. 그래. 그리고 집사람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응, 용돈벌이로 한다나. 민준 씨가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봐. 그런가 뭔가 이상해 보였는데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야겠어. 이런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하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민준 씨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승진이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아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둘러댔어요. 우리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내일 또 만나자고 하던데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한 게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체념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호에게 모든 걸 말하려고요. 드디어 결심한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친구 사이의 거짓말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희 씨, 네, 혹시 상호가 많이 실망할까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어려우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용기 내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준이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둘 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들었어요. 상호야, 사실 나 회사를 그만뒀어. 드디어 민준 씨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뭐? 언제? 남편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전에 구조조정으로 2년 전?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재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그 후로 민준 씨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이 바보야!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남편이 민준 씨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상호야, 친구 사이에 이런 걸 숨기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안에 자존심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친구잖아. 남편이 민준 씨를 꼭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역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야. 앞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 그래, 상호야.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 알아볼게.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갈 만한 곳이야. 남편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도 빨리 말해야 해. 부부 사이에 비밀은 안 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에게도 사실을 말해야죠. 정희야, 차 좀 가져와.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차를 가져가면서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많이 편안해져 있었어요. 드디어 짐을 덜은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가족 같은 사이인데.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민준 씨와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준 씨가 돌아간 후,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민준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안쓰럽더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갑자기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응, 당신 민준이 만난 적 있어? 심장이 쿵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늘 민준이가 그러던데. 정희 씨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내라고 하셨다고. 민준 씨가 저 얘기를 했구나. 아, 그게 언제 만났어? 우연히 편의점에서 봤어. 편의점에서? 응.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커피 한 잔 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당신답네. 남의 일도 잘 챙기고.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민준 씨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잘 도와주자. 응, 그래야지. 남편과의 대화는 무사히 넘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이었거든요. 과연 이것까지 말해야 하는 걸까요? 말한다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후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상호가 정말 많이 도와주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내분께도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화를 내더라고요.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하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데 정희 씨,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상호에게 우리 과거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이 질문이 나오고 말았네요. 아니요. 아직은.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일 뿐이에요. 과거는 정말 과거일 뿐이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네, 정말 끝이에요. 좋은 친구로 지내요.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제 정말 친구로만 지내야 하는 거겠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민준 씨는 남편이 소개해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해요. 부부끼리 만나서 식사하기도 하고요. 모든 게 평범해졌어요. 민주 씨와 저 사이에 어색함도 없어졌고요. 정말 그냥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민준 씨의 아내 선영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우리 남편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학창 시절에요? 우리 남편이 가끔 그러거든요. 정희 씨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심장이 쿵했어요. 민준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냥 나찍다고 하신 걸 거예요. 워낙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얼떨결에 둘러댔어요. 아, 그런가요? 다행히 선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여보, 정말 민준이랑 모르는 사이야? 결국 남편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늘 보니까 뭔가 어색하더라. 그리고 민준이 표정도 이상했고. 기분 탓일 거야. 정말. 남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정말이야. 왜 자꾸 그래?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 들킬 뻔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조심하게 됐어요. 민주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의심은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당신 왜 그렇게 민준이를 피해? 피하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남편은 계속 의심했어요. 어느 날은 직접 민준 씨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해.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어요. 지금 와서 사실은 첫사랑이었어 라고 말하면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할 거고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준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상호가 우리 과거를 알아냈어요. 네. 어떻게요? 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을 봤대요. 같은 버스를 타는 모습이 나온 사진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이제 정말 들통났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정희 씨한테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대신 저한테 직접 들으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모든 걸 털어놔야 하는 건가요? 민준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걱정돼요. 상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괜찮을 거예요. 과거 일이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죠.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아요. 과연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준이랑 이야기했어. 드디어 왔구나. 뭔 이야기? 당신이랑 민준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 아, 왜 말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별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같은 버스 탔던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숨겼느냐는 거야. 숨긴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만 바보처럼 몰랐던 거야? 남편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여보, 진정해. 정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말 안 했어? 그리고 민준이도 왜 말 안 했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야? 결국 핵심을 찔렀어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왜? 그냥 어색할까봐. 어색해. 뭐가? 옛날에 좋아했었거든. 결국 털어놓고 말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좋아했다고? 어렸을 때 일이야. 정말 순수한 감정이었어.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어. 그런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 친구로 만나니까 어색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민준이도 그렇게 말하더라. 당신을 좋아했었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래도 기분이 나쁘네.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화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화가 난 채로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들통나고 말았네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응, 과거는 과거니까 이해해. 정말. 하지만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자. 그럴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민준이랑도 평범하게 지내. 어색하게 굴지 말고. 알겠어. 남편이 이해해준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역시 좋은 사람이에요. 그 후로는 정말 평범해졌어요. 민주 씨와도 자연스럽게 지내게 됐고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편해졌어요. 가끔 내 사람이 만나서 과거 이야기도 해요.
그때 정말 말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요. 매일 어떻게 말을 걸까 고민했어요. 하, 서로 좋아했으면서 바보들이네. 남편도 이제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다행히 나랑 결혼해서 잘 됐어. 맞아. 정말 잘 됐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주 씨와 사귀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거든요. 몇 달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민준 씨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선영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도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상우 오빠요. 뭐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거든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선영 씨가 우리 학교 후배였어. 네, 2년 후배였어요. 언니 남편을 좋아했었다니.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네 사람이 모두 서로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니. 그럼 우리 모두 첫사랑끼리 만난 거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친해졌어요.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운명적으로 만난 네 사람이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편의점에서 민준 씨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비밀이 밝혀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비밀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것. 민준 씨는 지금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내 선영 씨와도 예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비밀이 없어지니까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대요. 우리 부부도 이전보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으니까 더 편해졌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날 밤 편의점에 가지 않았다면 민준 씨의 어려운 상황을 몰랐을 텐데, 남편도 친구를 도와줄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사이의 비밀도 계속 숨겨져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잘 풀린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요. 첫사랑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쌓아가는 거니까요. 남편과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랑을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 부부와도 좋은 친구로 지낼 거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용기 내서 털어놓으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얼마 전에 우리 네 사람이 함께 고등학교에 놀러 갔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 그때 그 버스 정류장도 가봤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매일 만났구나. 그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사람 모두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거의 순수한 감정도 아름답지만 지금의 성숙한 우정이 더 소중해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신기하다고. 첫사랑이 친구가 되고, 비밀이 우정이 되고, 모든 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죠. 첫사랑과의 재회, 숨겨진 비밀, 그리고 완벽한 해피엔딩까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희 씨 입장이었다면 처음부터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 어떠셨어요? 네 사람 모두 서로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